정프로 스포츠 분석 채널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채널은 라이브 스코어, YG 토토, 배트맨 토토에서 제공되고 있는 스포츠로만 분석 공유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적중률을 높이고 싶으신 회원분들은 정프로 가족방에 입장해 보시면 보다 확실한 정보를 쉽고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거짓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일주일만 참여를 해보시면 정프로 분석방은 다른 곳과 다르다는 걸 확실히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정프로 최종 조합이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확인해 보시면 입장 링크가 있습니다. 클릭 후 입장해 보시면 됩니다. 분석가 흉내는 내는 가짜들이 유튜브에서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상한 곳에 입장하셔서 고통받지 마시고 안전하고 확실한 곳에서 정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경기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 원주 DB 대 대구한국가스공사. 원주 DB는 이번 경기에서도 안정적인 전력 구성을 유지하며 홈팬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최근 경기에서 앨런슨과 알바노, 박인웅이 모두 건강한 컨디션으로 출전했고 팀 전반의 에너지도 상승세에 있다. 특히 앨런슨은 최근 3경기 평균 24득점으로 외국인 1옵션으로서 존재감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으며 4쿼터 리그 최다 득점자로서 승부처마다 중심이 된다. 강상재와 정욕은, 이용우 등 국내 주력 자원 또한 모두 출전 가능한 상태로 알려졌으며 이들은 공격 리바운드와 공수전환 과정에서 높은 집중도를 유지하고 있다. 팀의 평균 공격 효율 수치가 시즌 중반 이후 꾸준히 상승세에 있는 점은 경기 내내 공격 페이스를 주도할 가능성을 높인다. 자유투 생산과 공격 리바운드 성공률 또한 리그 상위권에 속해 있어 경기 중간 접전 상황에서도 득점 흐름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어 있다. 최근 10경기 기준 원주 DB는 경기당 약 80점대 초반의 득점을 꾸준히 유지하며 페이스를 높되 무리하지 않는 효율적인 농구를 구사하고 있다. 대구 한국가스공사는 외국인 선수 교체 효과로 공격의 활로를 찾은 모습이다. 새롭게 합류한 보트라이트는 KT전에서 23득점과 3점슛 5개 성공으로 폭발적인 득점력을 선보이며 팀의 외곽 공격에 숨통을 틔웠다. 그는 합류 초반에 적응기를 넘긴 뒤부터 라거나와의 호흡도 점차 안정되는 양상이다. 라거나는 체력 관리 속에서도 여전히 골밑에서 득점과 리바운드 모두에 기여하고 있으며 보트라이트의 존재 덕분에 출전 시간을 분산하면서 효율이 높아졌다. 벨랑겔과 김준일 등 국내 주전 자원들도 경미한 부상 없이 안정적인 출전이 예상되며 이들의 외곽 견제와 세컨 유닛에서의 역할이 경기를 균형감 있게 이끌 가능성이 높다. 다만 팀 전체 수비 효율 지표가 리그 최하위권에 머무르고 있어 원주 DB의 볼 흐름과 높은 페이스에 대응하기엔 한계가 있다. 최근 10경기 기준으로는 실책을 줄이며 경기 운영의 안정성은 높였지만 상대 자유투 허용률이 높다는 약점이 여전히 존재해 경기 후반부 수비 체력 저하가 승부의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 양 팀이 모두 주요 전력을 정상적으로 가동하는 가운데 경기의 흐름은 원주 DB의 꾸준한 페이스와 가스공사의 간헐적인 외곽 폭발력의 대결 구도다. 원주 DB는 홈에서 평균 79점대 후반의 안정적인 공격력을 유지하는 반면 대구 한국가스공사는 경기의 흐름에 따라 득점 편차가 큰 편으로 드러난다. 보트라이트가 외곽에서 초반 리듬을 끌어올리면 경기는 잠시 팽팽하게 전개될 수 있으나 원주 DB의 이중 포워드 운용과 클러치 상황에서의 해결 능력은 전체적인 경기 균형을 DB 쪽으로 기울게 할 요소로 작용한다. 또한 양팀의 최근 득점 분포를 종합하면 폭발적인 점수보다는 안정된 공격 효율이 중심이 되는 흐름이 자연스럽다. 원주 DB의 조직적인 수비 전환과 리바운드 장악력이 두드러지는 만큼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상대의 득점을 억제하는 구도가 예상된다. 결국 이번 경기는 큰 점수 차보다는 효율적 수비와 공격 선택에서 승부가 갈릴 것이며 원주 DB의 안정적인 전력 운영이 빛을 발할 가능성이 높다. 언더 양상 속 원주 DB의 6점 차 이상 승리를 예상한다. 두 번째 경기, 하나은행 대 BNK썸. 하나은행은 시즌 전체적으로 안정적인 경기 운영과 탄탄한 수비 구조를 바탕으로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홈에서는 평균 60점대 중반의 득점과 함께 리그 최상위권 수준의 실점 억제력을 보여주며 홈 어드밴티지가 뚜렷하다. 다만 최근 경기에서는 연전으로 인해 체력적 부담이 누적된 상황이다. 특히 센터 양인영이 햄스트링 문제로 출전 시간이 제한되고 복귀한 포워드 박진영 역시 출전 시간이 완전하지 않으며 정예림 또한 치료를 병행하고 있는 상태다. 양인영은 시즌 평균 9.3점 5.8 리바운드를 기록 중으로 인사이드 전력의 핵심이지만 현재 컨디션이 완전치 않아 리바운드 경쟁과 포스트 득점에서 다소 제약이 있을 전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수비 조직력과 홈 경기에서의 응집력 덕분에 경기 흐름 자체를 주도할 가능성은 높다. 이상범 감독이 언급했듯 연승이 끊긴 뒤 팀의 집중력과 체력 유지가 과제이지만 짧은 로테이션 속에서도 리그 1위 팀답게 시스템 플레이는 여전히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다. BNK썸은 김소냐, 박혜진, 안혜지, 이소희를 중심으로 한 주전 의존도가 매우 높다. 공식적인 장기 결장자는 없으나 최근 일정이 극도로 빡빡했다. 10일 사이 5경기를 소화하면서 KB전에서 58-85로 대패,
주전 사인방이 전반 무득점에 그칠 정도로 체력적 한계가 두드러졌다. 박정은 감독이 직접 주전들의 출전 시간이 너무 길다고 언급했듯 로테이션이 짧고 피로 누적이 심화된 상태에서 에너지 레벨이 떨어지는 상황이다. 시즌 평균 62.9점을 기록하고 있으며 원정에서는 이 수치가 60점 이하로 낮아져 공격 효율이 떨어진다. 야투 성공률이 일정하지 않아 경기별 편차가 크고 리바운드 싸움에서도 근소하게 밀리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수비에서는 상대의 장신 자원을 억제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특히 원정시 공간 수비가 흔들리는 모습이 잦다. 다만 빠른 볼 흐름과 외곽 공격으로 한때 경기 흐름을 가져가기도 하지만 피로도가 누적된 지금의 상황에서는 지속적인 득점 유지가 쉽지 않아 보인다. 양팀의 이번 맞대결은 높은 득점보다는 조직적인 수비와 절제된 페이스가 중심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하나은행은 홈에서 강한 수비 지향적 경기 운영을 이어왔고 BNK썸은 원정에서 득점력이 떨어지는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최근 세 차례 맞대결에서도 모두 130점 이하의 총득점으로 저득점 양상이 뚜렷했다. 현재 상황에서는 하나은행이 안정적인 세트 오펜스와 수비 리바운드 싸움에서 근소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으며 외곽보다는 2점대의 높은 효율 확보를 통한 꾸준한 리딩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BNK썸은 주전들의 체력 저하가 후반으로 갈수록 수비 집중력 저하로 이어질 위험이 있고 특히 마지막 쿼터에서 턴오버나 미스매치 대응이 늦어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결과적으로 경기 초반은 팽팽하게 전개되겠지만 후반 들어 하나은행이 점진적으로 리드를 구축하며 홈팬 앞에서 근소한 우위를 지킬 전망이다. 언더 양상 속 하나은행의 5점 차 이내 승리를 예상한다. 다음 경기 분석에 앞서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빠르게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는 곳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저의 영상의 하단 댓글을 확인해 보시면 카카오톡 링크가 있습니다. 클릭 후 손쉽게 입장이 가능합니다.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100%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돈을 주고 유료 정보를 이용하시는 것보다 저희 멤버방에서 유료 정보와 똑같은 분석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멤버방에서 제공되는 정보들과 스포츠를 좋아하고 즐길 수 있는 멤버방으로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떠들고 즐겁게 배팅 라이프를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당첨은 장담해드릴 수 없지만 당첨될 확률을 극대화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경기, 우리카드 대 삼성화재. 우리카드는 이번 5라운드 첫 경기에서 전력 손실 없이 출격한다. 팀의 기세는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으며 직전 경기에서 대전 삼성화재를 상대로 3대0 완승을 거두며 공격과 수비의 균형이 완벽히 맞아떨어졌다. 아라우조는 각 세트마다 안정적인 득점 리듬을 유지하며 팀의 중심축 역할을 하고 있고 알리 역시 외곽 공격에서 높은 결정력을 보이며 팀의 투톱 체제를 안정적으로 이끌고 있다. 이상현이 짜임새 있는 블로킹으로 중앙 라인에서 세트 초반 상대의 흐름을 차단해주면서 전체적인 팀 밸런스가 탄탄하게 유지되고 있는 점도 긍정적이다. 서브 집중력 역시 후반 세트로 갈수록 오히려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이며 홈코트 장충체육관에서의 경기 흐름을 계속 유리하게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삼성화재는 시즌 내내 전력 공백과 불안한 경기 운영이 겹쳐 하위권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송명근의 어깨 부상 이탈로 인해 외곽 공격의 비중이 한쪽으로 쏠렸고 안지원과 이상욱이 모두 빠지면서 미들진의 높이가 확연히 낮아졌다. 김준호와 김우진마저 최근 체력 저하와 폼 난조로 흔들리면서 웨인 어포짓 미카엘 아이에게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대의 블로킹 집중 견제를 돌파할 공격 루트가 부족한 것이 근본적인 문제로 지적된다. 무엇보다 리시브 안정감이 떨어져 세트 전개가 단조롭게 흘러가는 경향이 강해 경기 중반 이후 상대 서브에 흔들리기 쉽다. 최근 5경기에서 1승 4패에 그친 점 역시 세트별 집중력 하락과 수비 연계의 불안으로 설명된다. 이번 대결은 체력 회복 국면 이후 재가동되는 올스타 휴식기 직후 경기라는 점에서 시작 흐름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우리카드는 홈에서의 응집력과 세트 초반 집중력을 동시에 확보하고 있으며 삼성화재는 핵심 국내 자원의 결장으로 인해 세트 길이가 길어질수록 공격 효율이 급격히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 맞대결 흐름에서도 우리카드가 리시브 이후에 속공 연결에서 더 안정된 형태를 유지해왔고 전체적인 득점 루트 분산이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반면 삼성화재는 블로킹 라인이 밀리는 상황에서 아예 득점 비중이 과중해지는 단조로운 패턴이 또 한 번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수비 점유율 비교에서도 홈팀의 조직력이 우세하며 이는 후반 세트에서 차이를 가를 주요 요소가 된다. 이런 흐름을 종합하면 경기의 전반적인 양상은 강한 서브와 안정된 리시브를 기반으로 한 우리카드의 세트 주도력이 한층 두드러질 가능성이 높고 전체 득점 흐름은 상대적으로 완화된 형태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 결국 언더 양상 속 우리카드의 핸디캡 승리를 예상한다. 네 번째 경기, IBK기업은행 대 한국도로공사. 화성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이번 경기는 홈팀 IBK기업은행이 리그 선두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반전을 노리는 일전이다. 그러나 IBK는 세터 김하경의 시즌 9급 부상 이후 경기 운영에 안정감을 잃었다.
주전 세터 김하경이 빠진 공백은 박은서와 최현진 체제로 이어졌지만 최현진의 체력 저하와 컨디션 난조로 세트 배분의 유연성이 현저히 떨어진 모습이다. 여기에 아시아 쿼터 킹켈라의 부진이 길어지며 공격의 양날개 중 하나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 상황이다. 성공률 25%대라는 수치는 레프트 라인의 효율 저하를 의미하며 결과적으로 빅토리아 중심의 단조로운 공격 패턴으로 이어지고 있다. 다만 빅토리아의 최근 득점 감각은 여전히 예리하고 디거와 블로킹에서의 강점을 살리면 일정 부분은 균형을 맞출 여지가 있다. 육서영이 허리 통증을 관리하면서 출전이 가능해졌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세트 템포가 느려질 경우 상대의 블로커 라인을 뚫기 쉽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한국도로공사는 강소희가 감기 증세를 털고 복귀하면서 완전체 전력을 유지한다. 어포집 모마는 리그 내에서 가장 안정적인 공격 축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타나차와의 측면 공세의 분담이 완벽히 조화를 이루고 있다. 리시브에서의 안정성은 도공의 경기 운영을 뒷받침하는 핵심 요소로 배우나의 블로킹 리더십과 결합될 때 경기 흐름을 지배하는 빈도가 높아진다. 세트당 서브 득점과 리시브 성공률 모두 IBK를 크게 앞서는 만큼 기본적인 랠리 주도권 역시 도공이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또한 한국도로공사는 세 번째 라운드 이후 빠른 속공 타이밍과 퀵오픈 전개에서 완성도를 높이며 상대의 블로킹을 흔드는 전술적 다양성을 확보했다. 이 경기의 흐름은 결국 세터 라인 불안과 공격 효율의 편차가 승부의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IBK가 디거와 블로킹으로 버티는 구간이 있을 수 있으나 세터 운영의 불안정성 때문에 장기적인 세트 흐름을 유지하기 어렵다. 도공은 안정적인 리시브를 기반으로 모마 타나차 라인의 득점 전환 효율이 꾸준히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종합적으로 볼 때 도공의 조직적인 운영력과 화력 밸런스가 IBK의 수비 집중력을 서서히 무너뜨릴 가능성이 높으며 경기 전체 득점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치솟을 여지가 크다. 오버 양상 속 IBK 기업은행의 핸디캡 패배를 예상한다. 저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추가적인 조합픽과 다양한 경기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과 결과가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의 댓글창 꼭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스포츠 토토가 처음이신 분들 혹은 적중률이 낮으신 분들께서는 멤버방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 멤버방 입장하시면 분석 비교부터 해보시길 바랍니다. 멤버방에 다양한 픽스터 분들이 많이 있으니 도움을 받아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며칠 지켜보신 후 마음에 드는 조합픽 탑승하는 방법도 좋을 수 있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스포츠는 절대로 운으로 하는 게임이 아닙니다. 이제는 스포츠도 전문 분야가 존재합니다. 오늘도 저희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며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